살 빼겠다고 굶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빠졌다면 우리는 다이어트에 이렇게 지쳐있지 않을 거예요. 다이어트가 굶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먹는 양을 줄여서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폭식을 하게 되고 대사가 떨어지고 근력 운동을 했는데도 근육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이 더 잘 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그런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 같은 헛수고를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조금만 덜 먹으면 되잖아. 한 끼 굶으면 빠지지 않을까? 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저도 6개월 만에 14kg을 뺐거든요. 근데 무려 1년도 되지 않아서 18kg이 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요 빔을 크게 맞은 이후에 다시는 배고프면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감량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참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 이걸로요. 그렇게 굶지 않아도 살이 빠지는 원리를 찾아서요. 14kg을 다시 감량했고요. 감량한 체중을 지금 6년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 몸에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몸이 음식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살이 잘 안 찌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특히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예전처럼 굶는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대사가 느려지면서 전과 같은 식사량으로도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을 넘어선 분들은 진짜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한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지방대사를 켜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대사가 켜지면 체지방을 태울 뿐만이 아니라요, 배고픔도 훨씬 덜해져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지방대사가 켜지기 전에 공복 상태는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 빨리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배고픔이라면요, 지방대사가 켜진 후에 배고픔은요, 배가 좀 고프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는 일도, 폭식을 하는 일도 잦아들게 됩니다. 진짜로 지방대사가 켜지면 신세계가 열리거든요. 제발 많은 분들이 지방대사를 켜서 이런 신세계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방대사를 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한두 끼 굶으면 빠져,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루 정도 굶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간헐적 단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왠지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하루 정도 단식을 하면 체중이 1, 2kg씩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안 먹으면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사실 그거 체지방 아니고 수분입니다. 진짜 지방은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최대한 빠질 수 있는 게 100g에서 200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데이터도 나와 있어요. 1973년에 발표된 굉장히 특이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에 사는 앵거스 바벨이라는 남성이 무려 382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보충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7kg이었던 체중은요, 82kg까지 내려갔어요. 무려 125kg이나 감량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잘 계산해보면 하루에 300g 정도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단식을 기준으로 해도 빠진 체중은 하루에 300g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육량이랑 수분이 빠진 걸 제외하면요, 하루에 빠진 체지방량은 150g에서 200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해서 체중이 1, 2kg이 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고 체중계 숫자만 보고 나 드디어 감량에 성공했어 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 원상복구되면 진짜 자괴감이 엄청 듭니다. 거기에 좌절해서 폭식하고 다시 또 굶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 진짜 최악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 악순환을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였다고 해서 이게 기계처럼 딱
뚝딱 빠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덜 들어오네 싶으면 그럼 에너지 쓰는 걸 좀 줄여야지 이렇게 반응해버려요. 이게 바로 모두가 아는 대사저하입니다. 저도 이 대사저하 증상을 실제로 겪었는데요. 손끝 발끝이 항상 차가웠고요. 체온이 낮아서 여름에도 반팔을 입으면 추웠어요. 그리고 생리도 끊겼고요. 피곤해서 무기력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진짜 삶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라는 걸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게 체지방을 뺄 수 있을까? 라고요. 그 답이 바로 지방대사를 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유식으로 쌀죽을 먹고요. 자라면서 급식, 도시락, 간식까지 모두 다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평생 탄수화물을 태우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사실 탄수화물도 태울 수 있고 지방도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태우는 거를 까먹은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은 카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드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긁으면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통장은 집 서랍에 고이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기가 어렵죠. 대부분 분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희망은요, 이런 상태에서도 지방대사를 언제든지 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대사가 켜지면 배고픔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공복 때 진짜 배고파서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지럽고 짜증나고 당장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방대사가 켜지고 나서부터는요, 배가 고파지네? 이 정도로 배고픔이 와도 좀 잔잔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려고 하는 장기가 뇌거든요. 그런데 보통 뇌는 포도당만 쓴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케톤이라는 물질도 뇌에서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케톤이라는 물질이 지방을 분해하면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이 케톤은 뇌의 연료의 6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지방대사가 되는 분들은 뇌에 공급할 연료가 항상 충분히 있는 거니까 우리 몸이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몸에는 저장된 지방이 한 달을 굶어도 충분할 정도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면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도 고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에 방탄커피 한 잔 마시고, 식전에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 섞어서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한 끼는 가볍게, 한 끼는 제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착용해서 데이터를 보면 하루 종일 혈당이 잔잔하게 유지돼서요, 거짓 식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대사를 본격적으로 켜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좋은 지방을 먹는 건데요. 이게 좋은 지방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한테 지방을 이렇게 잘 사용해보자 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먹는 지방은 소화만 되면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몸에 저장된 체지방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몸이 지방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장된 체지방을 꺼내 쓰기 위해서는 효소도 작용해야 되고요.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도 작용을 해야 돼서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드시고 싶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MCT 오일, 냉압착한 생들기름, 천연 버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방탄커피를 추천드립니다. 방탄커피 맛은 라떼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잔 마시면 지방 대사가 진짜 활발해져요. 왜냐하면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MCT 오일이 간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거의 즉각적으로 지방 대사를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방탄커피가 뭔지 궁금한 분들은요,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단식하기인데요. 이거는 꼭 순서를 지켜서 해주셔야 됩니다. 먹는 지방으로 지방대사가 익숙해지면 점점 단식 시간을 늘려보세요. 12시간, 16시간, 18시간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보면요.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요.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쓰는 게 훨씬 원활해지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대사저하가 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방을 꺼내서 사용하는데 몸이 익숙해지면 꽤 오랜 시간 단식을 하더라도 대사저하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좋은 지방 먹기부터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로 지방대사가 잘 되면 신세계가 열리거든요. 대사저하 증상 없이 단식 시간을 늘려도 부담이 없고요. 무엇보다 식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발 참는 다이어트 말고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방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2주 식단표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벌써 4,200분이나 받아가셨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감량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래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요. 제가 매일 아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하루에 10분만 딱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그만두시고 똑똑하고 평안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도와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디 오늘 제 영상이 10분에게는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체지방 감량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그리고 똑똑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들은요. 제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위에 영상 3개, 제 채널에 올라온 400개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만 뽑아놓은 거니까요. 이 영상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